2026년에 새로운 이지군이 들어올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일주 몇 개만 딱. 사주팔자에 금이 많거나 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금기운.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공감되는 우리들의 일 이야기 잡소리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연말이나 신년이 되면 한 번쯤 관심을 보이는 바로 이것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직을 고민하거나 직장 생활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사주랑 운세인 것 같습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의 흐름을 함께 훑어보면서 2026년에 새로운 이지군이 들어올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주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도아도르 님이신데요. 셀프 사주 리딩 1인자 도아도르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자연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사주팔자 콘텐츠 만들고 있는 도아도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같이 하는 PM분이랑 일주일 내내 메일을 보낼까 말까 보내면 답이 올까? 처음에 메일을 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각종 뭐 연예인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사주 봐달라고 이제 콘텐츠 찍자고 이제 하시는데, 사실 제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거는 그들의 사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진 않거든요. 시청자들이 뭔가 원티드라는 현실과 되게 맞닿아 있는 채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러면 이제 도아도르님 통해서 직장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아도르님이 이런 콘텐츠 하기 전에는 직장인인 시절이 있으셨다고 들어가지고 직장 생활 하셨을 때 이야기부터 사주를 하시게 된 계기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주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사주 이전의 삶을 잘 못 그리시더라고요. 뭐 아니면 막 어디 산에 가서 돌을 닦는 저 심지어 아직도 저보고 이제 무당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진 않고요. 제가 22살에 그 피키캐스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콘텐츠 회사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인턴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됐었어요. 동경하는 이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어린 제 눈에서 봤을 때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성과를 가져간 사람 따로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가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주도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좀 약간 자기 PR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내가 언젠가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PR 할 수 있는 사람. PR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내게 뭐가 있을까? 내 콘텐츠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주를요? 왜냐면 저는 제가 사주 공부하기 이전에는 사주가 어떤 종교의 한 영역처럼 뭔가 되게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학문이라 생각을 해서 별로 저런 거 믿는 사람 되게 좀 자기 주관이 없다라 생각했었거든요. 전혀 그런 거 막 안 믿다가 제가 군대에서 은사님이 주신 책 중에 제목이 막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세상에서 제일 낮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뭐든 재밌어요. 어떤 책이든. 그때 읽은 책이었는데 막 모카 토음색이 나오니까 뭐지? 포켓몬스터인가?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임이 뭐 언제 연애를 했고 언제 이별을 그런 걸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다. 단순히 맞는다라는 레벨이 너 성격이 이렇지 이게 아니라 각자 살아왔을 때 내가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걸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추해 보면 사주 이론이랑 거의 다 맞거든요. 운 얘기를 오늘 하잖아요. 근데 사주팔자를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걸 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운이라는 게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지금 특정한 시기에 어떤 걸 하고 싶다,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이 가느냐가 사실 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좀 난해해 보일 수 있는 학문을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제가 처음 유튜브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려드리면 오히려 나보다 사주를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주 보는 법을 알려드리자. 봐드리지 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도아도르님 콘텐츠 보면서 공부를 참 많이
정리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요즘 20, 30대 분들이 사주나 운세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많이 받는 질문 같은 게 있나요? 사실 되게 나이브하게는 저 내년에 잘 될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받고요. 네. 저 되게 데이터 보는 걸 좋아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설문을 돌려요. 23년도가 연애운이 제일 높았고 24년도가 재물운 부자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고 25년도가 이직운이었어요. 와. 지금 전 연령대로 다 약간 이런 질문이 뭔가 파도처럼 밀려온 느낌이 있죠.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직을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고 이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일단 퇴사 먼저 했는데 그러고 1년 2년 쉬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냥 사주를 믿고 이때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거 믿고 가 약간 이런 게 필요해서 더 의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도르님과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 흐름부터 이직운이 들어온 분들의 사주까지 쭉 훑어볼 건데요. 사실 작년부터 올해 내내 채용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사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25년이 어떤 해였는지 궁금해요. 2025년을 우리가 이제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그 을사년이 그 을신년스럽다 그 을사거든요. 을이라는 글자랑 사라는 글자가 각각 한자인데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연도예요. 이 을이라는 글자가 예쁜 꽃을 의미하고 사라는 글자가 그 12마리 동물 중에 뱀을 의미하는데 이 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되게 유연해요. 이 유연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각자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뭔가를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했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다르게 보면은 좀 절박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어쨌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나한테 막 화살 같은 게 막 날라오는데 피해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생존이 좀 치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난히 올해 힘들어하던 그러니까 일적인 힘든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던 동료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느끼는 사주적 트렌드가 있을까요? 일단은 25년도는 나온 지 몇 년 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AI가 더 발달하고 왜냐하면 이 4차 산업과 AI를 보통 이제 화로 보거든요. 오행화로.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사주적으로 화의 기운이 AI와 닮아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오게 된 이유일 걸까요? 사실 이 화라는 게 좀 어떤 의미냐면은 좀 생각하는 글자거든요.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히 그 지식이라는 게 좀 첨단 지식. 요즘 세상이 흘러가는 좀 뭔가 트렌드, 뭔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오행화라는 게 굉장히 그 AI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행화가 뭐 통신, 전자 그리고 반도체 의미도 있어요. AI의 기본도 사실 반도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27년까지 화가 강하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 이후의 시대는 토와 금이 오거든요. 근데 토와 금은 이게 만져지는 그 유형의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산업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AI가 발전한 이후에 이제 그 AI를 탑재한 하드웨어적인 뭐 로봇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 발전 단계를 봐도 오히려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행화는 AI의 발전을 의미한다면은 그 이후에 오는 28년부터 토와 금이 강한 시대.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실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목화토금수 수랑 목은 뭔가요? 수가 이제 생명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래 AI는 화니까 발달한 거 하겠어. 그러면 토와 금 시대에 그 애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발전한 걸 바탕으로 계속 뭔가 나아간단 말이에요. 사회가. 이 AI가 발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그때쯤 되면은 생명공학 쪽에 뭔가 또 엄청난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을 알고 내 커리어 맵을 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산업이 흥할 때 미리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때마다 이렇게 이직을 하면 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투자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투자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내년에 강하다는 이 화의 기운이 강하다는 게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해서 좋냐 안 좋냐를 많이 얘기하세요. 내가 26년도가 마냥 좋냐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26년도에 나의 재물은 어떤지, 이직은 어떤지, 연애는 어떤지 이 우리가 일상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 사주팔자 그 만세력
애플리케이션 다 무료인데 거기에 내 생년월일시 입력하면 뭐 한자가 나오는데 한자는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고 색깔을 한번 보세요. 색깔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행이 목화 토금수라 했잖아요. 순서대로 되게 직관적이에요. 목은 나무니까 초록색을 의미할 거고, 화는 불이니까 빨간색을 의미하고, 토는 땅이니까 노란색을 의미하고요. 금은 쇠니까 흰색을 의미해요. 이제 수가 물인데 물하면 보통 이제 파란색 하잖아요. 그 파란색이 아니라 까만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제 8가지 글자 봤을 때 그 화라는 글자와의 궁합을 보시면 돼요. 나무가 많은 분들은 불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활활 타겠네. 탄다는 게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탄다라는 게 좀 약간 재가 되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무도 잘 타야 돼요. 나무가 물만 많으면 썩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무의 원래 역할을 뭔가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사주에서는 뭐 물도 잘 먹고 태양을 잘 받아서 잘 크고 이런 느낌이에요. 화활 타면은 나무가 나무의 역할을 다 한다라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그게 막 투자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내가 물로 태어난 사람 또는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은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2026년에요? 왜냐하면은 물이 불을 끄잖아요. 사주팔자에서 끈다라는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를 좌주자겠다, 내가 이거를 얻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얻는 게 보통은 돈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사주팔자에 흰색이 많거나 내가 금으로 타고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이 나를 녹이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금이 많은 사람들이나 사주팔자에 금은 화가 들어와야 내가 나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약간 재련 당하는 건가요? 맞아요. 재련을 당하는 건데, 그 재련 당하는 보통의 그 문법이 회사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주팔자에 금이 많거나 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26년도에 취업문이라던가 이직문이 좀 열려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금기운 들으셨죠? 저희 금인 PD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내년에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하셔야죠. 편집해 주세요. 사주팔자의 노란색이나 토로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라는 게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영양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깊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내년에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또 특이하게 또 내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던가 또는 출산 같은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토의 입장에서는 화가 투자긴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아무 생각도 없다가 나 이제 슬슬 돈 좀 모아봐야겠는데 자산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특히나 토가 많으실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화예요. 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가 사주팔자에 강하신 분들은 좀 쉽게 말해서요, 좋다 안 좋다를 볼 때 내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 쉽게 말해서 내 사주에 없는 색깔이 운으로 들어오면 보통은 좋다고 봐요. 보통은. 그런 점 봤을 때 내가 사주팔자에 화가 많거나 불로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오행화가 내 사주팔자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가볍게 얘기한 말도 뭔가 좀 진심으로 들린다든가 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이 24년도에는 요까지 갔다면은 26년도에 이까지 가는 거죠. 구설수를 조심해야겠다.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라면 컨텐츠를 하시든가 아니면 SNS를 하셔서 본인 거를 내가 이제 내 이름 걸고 뭔가를 하시기 되게 좋은 시기라 볼 수도 있어요. PR하기 좋은 시대겠네요. 맞아요. 트위터 스레드, 뭐 유튜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하기 너무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결심하는 시기거든요. 이제 회사를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작정하고 내가 활동하려면은 부캐를 만들 수도 있겠죠. 내 다른 페르소나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하면은 잘 쓴다라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짚으셨는데, 내 말이 이까지 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락 간다 하면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에 그렇게 구설이 회사에서도 많을 거예요. 짓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사생활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좋게 생각을 해보면 숨어있던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쵸. 이제 진가를 알아본다라는 시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일주 몇 개만 딱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주가 뭐냐면 그 사주에서 얘기하는 그 MBTI 16가지 유형같이 사주에서는 60마리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쥐, 소, 호랑이, 토끼처럼 그 12지지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그 동물들이 12마리가 있는데 각각 5가지 색깔을 가져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5 하면 60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주팔자 만세력의 그 왼쪽에서 두 번째 그 세로 줄에 이 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용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 거는 전 두 가지로 접근하고 싶어요. 24년, 25년이 너무 안 좋아서 상대적으로 운이 괜찮아지시는 분은 좋아지실 거고요. 두 번째는 26년도 화가 강한 기운을 봤을 때 좀 괜찮게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일단 보편적으로 금과 수가 많은 분들, 특히 수가 많은 분들은 엄청 바쁘실 거거든요. 내가 벌 때 너무 힘든 거야. 야근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힘들어. 근데 돌아봤을 때 돈 많이 벌었네.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내가 이때 돈을 많이 벌었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수 중에서도 일주라는 자리에 개해라는 글자, 개해 일주분들, 이분들이 이제 까만색 돼지를 의미하는데 이분들이랑 그 다음에 임술이 일주, 임자 일주인데 그럼 2026년에 바짝 벌어야지 쭉 갈 수 있는 거네요? 운이 좋다라는 게 내가 마냥 만사형통하게 막 심리가 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경신일주라고 해서 경신일주가 금이 엄청 강한 기운이에요. 금이 엄청 강한 글자인데 이 경신일주는 너무 금이 강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잘 안 녹거든요. 그걸 녹일 수 있는 글자가 내년에 병호라는 글자가 60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의 일주, 이 해수라는 글자가 24년, 25년이 조금 흔들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2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한 5가지 정도, 경신, 임술, 임자, 신해. 그럼 말씀해주신 게 다 차가운 물 기운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기운은 상대적으로? 수 기운과 금 기운이 오행화를 봤을 때 본인들의 쓰임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쓰임을 잘 안다라는 게 결국 어떻게 발현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되는지를 알고 내가 언제 움직이면 되는지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한다는 글자예요. 그러면 노란색이라던가 빨간색이라던가 초록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성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하죠. 이직이나 직장 관련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또 사주를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럴 때 나와 일의 궁합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주라는 게 과거로부터 엄청 내려왔던 학문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막 흔히 있는 직무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속성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 마케터 분들은 뭔가 트렌드하고 뭔가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뭔가 되게 좀 힙한 단어 쓰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질과 맞닿아 있는 사주 이론이 있어요. 십성이라고 해서 내 사주팔자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이 사주팔자에 오행이 뭐가 많은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목이랑 화가 발달하신 분들이 트렌드에 되게 밝고 좀 컨텐츠 많이 소비하시고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약간 좀 재미진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런 타고난 기질을 직업적으로 치환했을 때 그거를 이제 마케터 또는 뭐 홍보, P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행별로 나에게 맞는 직무적인 성향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개발자분들 좀 가만히 앉아서 계속 뭔가 하셔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오행을 갖고 계시면 좋다 뭐 이런 걸까요? 개발자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답변 드리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되게 엄청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잖아요. 그 모카토금수 중에 논리가 제일 발달한 글자는 금이거든요. 근데 금이 발달한 사람들이 약간 살짝 뚝딱거리는 이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사주가 금이 많아서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개발자 했을 때 뭔가 약간 안경 끼고 그 체크셔츠 입고 뭐 이 논리 막 완전 제2 끝판왕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뭐 어떤 거 보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사주팔자에 월지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는 월지라는 칸에 미토라는 글자가 있다 했을 때 이 미토가 뜻하는 글자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던가 또는 뭐 채용, 뭐 원티드 같은, 혹시 원티드 CEO 대표님 사주에도 미토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속성과 내 사주팔자의 오행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원티드에 있는 분들은 약간 목이 많을 수도 있어요. 모카토금수 이 오행 중에서도 사람을 뜻하는 게 나무거든요. 사주팔자에 목이 엄청 많거나 미토라는 글자가 있거나 플립 날짜가 목이 많거나 이러면은
좀 앞으로도 잘 됐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주팔자에 맞는 일을 해야 오래 잘 되니까. 일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20대 때부터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게 돈으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일복이 많다라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복이 터진다는 사주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이지군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일복이 많아서 돈이 들어오는 건 별개예요. 일은 일대로 하는데 왜 돈이 없을까요? 억울하죠? 네. 저도 좀 약간 싶었는데 네. 사주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게 사주팔자의 식신 또는 상관이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네. 이 식신상관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기술을 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거. 네. 결국에 내가 노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의 결과가 사주팔자에서 편재 또는 정재라고 하는데 그 편재 정재가 쉽게 말해서 돈과 성과예요. 그러면 내가 일복이 많아서 부자 되는 분들은 식신상관이라는 노동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에 편재정제가 같이 있겠죠. 내가 일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편재정제라는 글자가 없어요. 식신상관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들 우신다. 약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시상관은 없는데 편재정제가 많은 분들은 좋은 의미로 봤을 때 요만큼 해가지고 다 보도록 하는 사람이 그럼 재성 있는 사람이 식신 상관인 사람 굴려서 돈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러프하게 보면 보통 네. 식신상관이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직원분이라고 봐요. 반대로 그러면 사람이 사주팔자 식신상관이 없는데 노동력이 없는데 돈이라는 편재가 많으면 나쁘게 봐지잖아요. 그 사람 세입 돼요. 왜냐면 내가 노력 안 해서 네. 돈 버는 거니까. 네. 양면성이 있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주 어플 같은 거 볼 때 재물운이랑 그 직장운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럴 때 직장운은 안 좋은데 재물운이 좋다 할 때는 회사에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다른 업무로 돈을 벌려고 하면 좋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한 번씩 이제 개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좀 뭐랄까요? 워낙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해졌잖아요. 네. 사주팔자에 직장생활도 잘하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장생활이 사주팔자는 편관,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이 있으면서 편재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투자도 하더라고요. 주식도 해요. 네. 뭐 부동산도 하고. 네. 그래서 꼭 반드시 재물은 이런 거를 월급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직 타이밍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유난히 이직 생각이 들거나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도 사주적으로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좀 경향성이 좀 따로 다른데 내가 이직을 하고 싶어. 네. 맘먹어서 이직을 하는 거는 보통은 운에 봤을 때 그 비견겁제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쉬워요. 만세력에 뭐 내 생년월일 입력했잖아요. 그러면은 8가지 한자가 나오는데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10의 단위로 끊겨 있는 수열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 연도가 여러분들의 그 각각 해에 해당하는 그 제가 방금 얘기하는 뭐 비견겁제, 네. 식신상관 뭐 이런 걸 십성이라고 하는데 그 적혀 있거든요. 내가 2026년이라는 글자에 비견겁제가 적혀 있어. 그분들은 올해 내가 이직을 한다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이 떠나가지고 나 이제 이직해야겠다 결심해서 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식신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이직을 하는 거는 이직 제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가 처음으로 취업을 한다라는 경우에는 편관, 정관이라 볼 수도 있고요. 네. 면접운이 좋은 거는 편인, 정인이에요. 어쨌든 면접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 운이 들어와 있는 시기를 노리면 좋긴 하겠네요. 사람 인자는 아니에요. 그래요? 도장 인자. 도장 인자예요? 그럼 계약 운도 도장을 찍은 거니까. 그리고 이 인이라는 게 사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윗사람이 날 도와주는 인복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날 좋게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들었던 이직운에 관련된 사주 얘기 중에 가장 현실적인 조언처럼 느껴졌어요. 확인해 보세요. 네. 운때에 따라서 1년 동안 2026년 동안 내가 어떤 생활을 할지 업무적인 것을 쌓아갈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도가 만세력에 있잖아요. 네. 그 만세력을 클릭하면은 월이 나와요. 1월부터 12월. 네. 근데 거기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비견겁제, 식인상관, 뭐 편관 등 이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 주시겠죠? 여기에 맞게 그 달에 준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나요. 네. 편인, 정인이 들어왔을 때는 좀 뭔가 업무적으로, 직무적으로 딥하게 파서 이렇게 그 스펙이라던가 그런 거 좀 만들어 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견겁제운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이직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트라이 해볼 것 같고요. 원티드를 켜서 원티드를 켜서 원티드를 켜서 현관 정관 운이 들어올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취업 이런 거를 열심히 해볼 것 같고 또 동시에 승진도 의미가 있거든요. 회사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지 할 때는 현관 정관을 좀 보시면 좋다. 꼭 1년이 아니라 이제 월별로도 전략을 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월별로 봤을 때 내가 이직이 좀 유리할 수 있고 또는 이직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뭐 현관 정관 편인정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은 팁 같아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2026년에 어떤 운들이 매월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보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도와도르님과 함께 2025년 그리고 2026년의 흐름부터 이직 타이밍 보는 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주는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는 아니지만 내 성향과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참고지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도르님 오늘 출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늘 뭔가 사주라는 콘텐츠로 사람들이 저를 인지하기 때문에 늘 사주를 뭐 봐주러 나오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영업자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도 뭐 AR도 열심히 쓰고 뭐 저도 뭐 되게 트렌드 많이 파악하면서 되게 전략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뭐 저랑 이제 입장은 다르지만 똑같은 마음일 걸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이 좀 느껴져서 저도 뭔가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은데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불러주세요. 정말요? 정말요? 네. 그러면 매해. 매해. 다들 계시는 거죠 여기 그러면? 저희가 옮기는 쪽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 모두 내년 2026년 이직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2026년에도 여러분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